자,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세범중학교 문제입니다. 범위는 1단원하고 2-2 파트까지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볼게요. 다음 중에 원소인 것은 있죠. 철, Fe라고 쓰고요. 달걀 껍질이 CaCO3, 설탕은 분자죠. 설탕 분자. 플라스틱은 원소가 아닙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고 쓰고 이것도 원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답은 1번. 걷어주는 문제네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거죠. 원소가 나오면 무조건 기본 성분 들어갔으면 이 원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얘기했었어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가 않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원소의 종류는 약 118가지. 그렇죠.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한 90여 가지가 될 거고요. 90여 가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뭐 한 30가지쯤 되지 않을까요? 30여 가지쯤.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라부아지에 나와 있죠. 자, 이거 주철관 실험이라고 불러요. 주철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별표할게요. 거의 뭐 한 70% 확률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라부아지에가 옛날에 고대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얘기했었는데 사원소설. 자, 사원소설에서 물, 불, 흙, 공기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물이 기본 성분, 원소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라부아지가 실험을 해보니까 주철관 벽화로에서 가열을 했고요. 주철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부었단 말이죠. 그럼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질량이 증가한다 하고 녹슨다. 왜 그러냐면 산소가 이 주철관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응이 끝나고 나오는 기체를 모아봤더니 수소가 나왔습니다. 수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불에 집어넣었을 때 퍽 소리가 나면 수소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이 결국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으로 봐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는 거죠. 자,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고요.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고요. 원소가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음을 증명하지는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답이 아니에요. 원소가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물이 다른 물질 두 개로 다른 원소 두 가지로 분해되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애매하네요. 약간. 기억 니은 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자, 4번 불꽃 반응색이 같은 물질만을 골라보겠습니다. 불꽃 반응 색깔만 외우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자, 불꽃 반응 색깔은 일부 꼭 기억해야 돼요. 일부 금속 원소에서 아우씨. 4번 보겠습니다. 불꽃 반응색이 같은 물질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불꽃 반응 색깔은 일부 금속 원소한테서 나타날 거고요. 총 7가지 원소 있어요. 나트륨, 노란색이죠. 칼륨,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구리하고 하나 바륨까지 하겠습니다.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리튬 빨간색, 칼슘 했네요. 칼슘 여기 나와 있네요. 주황색이고요. 바륨 황록색, 청록색이 안 나왔는데 구리 청록색입니다. 암기만 다 돼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같은 물질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칼륨, 칼슘, 나트륨. 일단 기역과 디귿이 같고요. 니은과 리을이 같네요. 니은과 리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나와 있는 2번 찾으면 되겠죠? 자, 5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 맞습니다. 색의 띠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햇빛이나 백열등 같은 백색광이 나타나는 것을 프리즘이나 분광기에 집어넣어 주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원소, 특정 원소를 분광기에 집어넣으면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리튬 원소와 스트론튬 원소도 구별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리튬은 빨간색이고요. 스트론튬도 빨간색입니다. 둘 다 빨간색이라서 불꽃 반응 색깔 가지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틀렸어요. 한 가지 원소는 연속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답은 3번. 자, 6번 볼게요. 표는 미지의 원소 ABC의 불꽃 반응색과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자, 원소 A를 볼게요.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두 개가 다르네요. 하나는 스트론튬일 거고요. 하나는 리튬일 겁니다. A는 칼슘이다. A가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니까 이거는 나트륨이어야 됩니다. 나트륨. 틀렸죠? A, B는 다른 종류의 원소이다. 당연하죠. 색깔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원소겠죠. B와 C는 불꽃 반응색이 같아도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원소니까 니은만 맞아서 1번 넘어갈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헬륨 원자의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원자 핵이 플러스 2의 전하량을 띠고 있을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계산해서 0 나오고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렇죠. 원자는 맨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 없죠. 원자 핵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개수는 아니에요. 개수는 모두 같습니다. 한 개요. 원자 핵은 전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라서 3번 체크. 8번 볼게요. 8번입니다.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전기적으로 중성 맞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원소와 원자와 분자 이렇게 세 가지. 원소는 기본, 성분, 원자는 기본, 입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숫자를 셀 수가 있고요.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라고 해야 됩니다. 보통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해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답은 3번. 자, 9번. 다음은 여러 가지 분자의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미을이죠. HCl이네요. HCl. 염화수소. 혹은 염산입니다. 얘는 H2O. 얘 물이에요. 얘는 NH3. 암모니아. CH4. 메테인입니다. 자, 분자 모형을 보고서 어떤 분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두 개로 모두 같다. 다릅니다. 한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N2. 한 가지 종류죠. O2. 그 다음에 H2.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원자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틀렸네요. 그럼 답이 1번이겠네요. 기억은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염화수소. 그렇죠. 니은은 수소와 산소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그렇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H2O, 물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성질이 다르겠죠. 디귿은 두 종류의 원소, 그렇죠? 수소와 질소. 리을은 메테인의 성질을 나타내는 메테인이니까요. 가장 작은 입자, 그렇겠죠.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음. 10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자식으로 옳은 것은 분자의 총 개수는 3개, 맨 앞에다가 큰 숫자로 3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4번하고 5번 둘 중에 답이 있겠네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는 3개이다. 그러면 C 하나, O 2니까 2개 더하기 그럼 3개. 맞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탄소 원자 한 개당 산소 원자가 2개 합쳐서 3개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3, C, O, 2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 자, 분자 한 개를 이룰 때는 3개의 원자가 필요한데 총 3개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원자는 9개가 있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물과 과산화수소의 성질이 다른 까닭이죠. 물은 H2O고요. 과산화수소는 H2O2. 자, 같은 원자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도 수소와
산소. 여기도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하나,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도 2개 있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성질이 다른 분자가 됩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지 않고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겁니다.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같잖아요. 2개. 그렇죠? 니은만 맞아서 2번 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 이온 파트부터 조금 어렵죠. 자,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겠습니다. 전하를 띈다. 그렇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온은 전하를 띄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 양이온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전기가 통합니다. 통한다. 이온은 원자핵이 띄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띄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같지 않아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3 계산하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양의 값을 가지면 양이온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음이온 되겠습니다.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 대체로 한 개가 답인 경우가 많네요. 자,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지. 이거지. 이런 것 때문에 쌤이 문제를 다 외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암기 테스트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기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습니다. 황이온 틀렸죠? 황화이온이겠죠? 염소이온 틀렸죠? 염화이온이죠? 칼슘이온 Ca2 플러스 3번 정답이고 암모늄이온 NH4 플러스인데 이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틀렸어요. NH4 플러스 이렇게 돼야 돼요. 쌤이 오른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아래 첨자, 위 첨자 구분 잘해야 된다고 했었죠. 테스트 볼 때도 이거 잘못 쓰면 무조건 틀렸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서술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그네슘 화 아닙니다. 양이온은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는 3번, 13번까지였고요. 자, 14번 볼게요. 그림은 리튬 원자를 잃고 리튬 이온이 된 과정입니다. Li 플러스와 전자 한 개를 이걸로 하자.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고 리튬 이온이 되었다. 리튬 이온은 음이온. 틀렸어요? 양이온입니다. Li 플러스. 리튬 이온의 이온식은 Li 플러스. 맞죠? 리튬 원자가 리튬 이온이 될 때 원자 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죠. 전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의 전하량만 변하기 때문에 이온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이요. 다음 15번 볼게요. 앙금이네요. 자,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륨 수용액을 질산은 수용액에 각각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무조건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앙칼진나 알고 있죠? 앙칼진나. 절대로 앙금을 생성할 수 없는 물질. 질산 지우고 나트륨 지우고 칼륨 지우고요. 남아있는 거 염화이온, 염화이온. 둘 다 염화은이 되겠네요. 염화은. 색깔은 흰색이죠. 앙금 색깔 흰색입니다. 가나에서 흰색 앙금이 생성. 그렇죠. 나에서 생성된 앙금은 질산칼륨. 그렇지 않다니까요. 염화은이라니까요.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난 후 가에는 나트륨 이온이 녹아있다. 그대로 녹아있긴 해요. 기억 디귿.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가 흐를 겁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6번입니다. 물질 A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더니 불꽃 반응 색깔이 보라색이면 칼륨이겠네요. 칼륨 들어있고요. A를 녹인 용액에 질산 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 질산은 앙금 생성 못하니까 칼슘과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 거 탄산이거든요. 그러면 CaCO3 여기서 탄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질산, 칼슘, 탄산 칼륨인가요? 자, 가를 통해서 A가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에서 생성된 앙금은 아이오딘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나에서 앙금이 생성된 이후에 간이 전기 전도기에 전극을 넣어보면 전기가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온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칼슘 들어있고 다른 거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전류가 통할 겁니다. 답은 자, 17번부터 보겠습니다. 고무풍선을 털가죽으로 마찰한 다음에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내용 볼게요.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한 다음에 요 내용을 볼 거면 대전열까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열 몰라도 되나? 한번 풀어볼게요. 고무풍선은 일단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털가죽에서 전자가 고무풍선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고무풍선은 전자가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털가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자, 기억 볼게요. 고무풍선이 털가죽에 끌려온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고무풍선과 털가죽은 서로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으면 서로 밀어냅니다. 자, 티귿. 마찰할 때 털가죽과 고무풍선 사이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아, 이건 원자핵이거든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원자핵인데 얘는 절대로 이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려서 기억만 맞는 1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기를 띠는 가벼운 물체 A, B, C, D를 실에 매달아 놓고 B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럼 B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정해졌습니다. 자, 인력과 청력, 전기력을 사용해서 어떤 물체가 어떤 전하를 띠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B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A는 밀어내고 있네요. 밀어내고 있으면 청력이고요. 청력이 작용하려면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 B와 C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반대 전하를 띄어야 되니까 C는 플러스고요. D는 서로 밀어내니까 청력이라서 얘도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 풀어놨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2번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볼까요? 자, 19번.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이거 정전기 유도겠죠?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같은, 아닙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건 법칙이야. 항상 그렇게 됩니다. 반대 전하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요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 중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어요. 그럼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반대쪽으로 도망가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긴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이 가까운 쪽 여기는 무조건 반대 전하를 띠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의 원자핵, 이거 페이크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원자핵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D가 틀려서 기억 1번입니다. 20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죠?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고요. 전자는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끝났어요.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자, A쪽은 마이너스, 틀렸어요. 플러스입니다. 금속막대의 전자가 B쪽으로 이동한다. 2번 정답이네요. 금속막대의 원자핵은 이동 못하고요. 대전체와 금속막대의 A 사이에는 밀어내는, 아니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B에 플러스로 대전된, B 어디 있어? 플러스로 대전된 풍선을 가까이 했을 때 플러스라네요. 그럼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겠죠. 인력.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풍선과 금속 막대가 서로 밀어내는, 틀렸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틀려서 맞는 건 2번 체크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금속판, 금속박, 대전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먼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검전기죠. 검전기도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가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지 물체의 대전 여부, 대전된 전하의 양, 전하의 종류까지 확인 가능한 물체가 검전기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원래 갖다 놔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어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전자가 위로 끌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동했어요. 표시해 줄게요. 전자는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밑에
플러스 전화로 대전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될 거고 둘 다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박이 쫙쫙 벌어지겠다. 청력에 의해서 정리했어요. 자, 전자는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그렇죠. 금속판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 금속판 어디 있을까? 얘 마이너스죠? 대전체는 플러스니까 틀렸네요. 2번입니다. 두 금속박은 같은 종류의 전화.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금속박은 두 개가 다른 전화를 띌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쵸? 같은 종류의 전화로 유도되어서 벌어진다. 그쵸? 금속박의 전자는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끌려 올라갔겠죠? 맞습니다. 이것도 맞을 거고요. 자, 검전기에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틀린 거는 2번입니다. 다음. 22번 볼게요. 2-2 파트 들어갔고요. 여기 파트가 가장 어렵기는 한데 암기하는 거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놓고 하면 완전 막 죽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편이긴 해요. 2학년 과정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기본 내용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단순 암기죠. 이거 암기 테스트 종이에 있었어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볼트가 아니라 I, 기호고요.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단위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고 단위는 옴. 맞아요. 저항이 일정할 때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의 크기가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이것은 V는 IR 요걸로 가야 됩니다. I는 R분의 V.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위에 있어요. 무슨 관계라고 했죠? 비례관계라고 했어요. 비례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쭉 오른쪽 상단 V, I 두 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정답, 기억, 디귿, 리을. 답은 5번. 자, 23번입니다.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옳게 짝지으는 것. 이거 알아야 되는데 직렬 연결이에요, 지금. 회로도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가 일정합니까? 전류가 일정하죠. 외워야 됩니다. 물리는 20% 암기와 80% 이해라고 했는데 20%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80% 이해를 아예 못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무조건 암기를 해놓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전류의 크기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전류 똑같고 1, 1 같고 이거 틀렸네요. 같은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3번, 4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겠죠. 5번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주면 되겠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죠.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반대로 됐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여기 플러스고요.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이동 잘 하고 있고요. 전류의 크기도 같으니까 답은 2번 체크하겠습니다. 24번 3개 남았어요. 자,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 가정용 전기기구 24번 별표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텔레비전과 에어컨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가정용 연결이니까 병렬이란 말이죠. 병렬은 뭐가 일정합니까? 전압이 일정해요. 그럼 무조건 똑같은 전압이 걸린단 말이야. 모든 전기기구에 동일한 전압이 걸려요.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모든 전기기구들은 병렬, 그렇죠. A가 고장나도 B는 안 꺼진다, 그렇죠. 이게 나가도 얘는 들어와요. 병렬이니까요. 모든 전기기구들의 흐르는 전류 틀렸습니다. 전압의 세기가 같아야 돼요. 전기기구를 연결하면 할수록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커진다. 이게 있어요. 연결 수가 많아지면 전체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어드니까 전체 전류가 증가하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죠. 5번도 맞고 틀린 건 4번입니다. 다음 25번 이것도 별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게 X축이랑 Y축이 뭔지 봐야 되는데 X축이 전압이고요. V고요. Y축은 I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뭐가 된다? R분의 1 저항의 역수. 자,
이거 알아놓고 가야 됩니다. X축이 전류고 Y축이 전압이면은 이 기울기는 저항이 될 텐데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일 때는 한번 풀어줄까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입니다. X축이 전압이니까 V, Y축이 전류니까 I, V분의 I라서 R분의 1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자,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둘 다 구할 수 있는 점이 똑바로 찍혀 있는 데가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찍혀 있습니다. A의 저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저항 R은 I분의 V로 구하니까 I가 0.4 암페어 분의 2볼트입니다. 2볼트라서 4분의 20이니까 5암페어라고 볼 수가, 암페어가 아니라 5옴이죠. 5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0.2분의 2니까 여기는 그냥 10이네요. 10옴입니다. 저항이 누가 크죠? B가 커요. 자,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단 말이죠. 딱 2배 차이 납니다. A는 5옴이고 B는 10옴입니다. A의 저항은 B의 저항보다 작다. 맞습니다. B의 저항의 크기는 10옴. 그렇죠. 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A에 더 센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항이 작으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더 전류가 세집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A, B에 같은 전류가 흐를 때 A에 더 큰 전압이 걸린다. 저항이 크면 V는 I 곱하기 R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클수록 전압이 크게 걸리는데 B가 지금 저항이 더 크죠? 그러니까 B가 더 큰 전압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럼 리을은 틀려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26번 마지막. 자, 그림은 같은 종류의 이병렬입니다. 계산하는 거 안 나왔네요. 세번중학교 문제가 좀 쉬웠던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니까 켰다라고 봐야 돼요. ON 상태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가와 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다르다. 일단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가와 나의 저항값을 모른단 말이야. 저항값을 모르니까 전류값도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나의 밝기는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가의 밝기와 같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열려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가 꺼졌건 가가 켜졌건 나의 밝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밝기는 가의 밝기와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가의 밝기와 똑같아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회로 전체의 저항의 크기는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보다 작아진다. 닫았으니까 저항이 한 개가 있다가 두 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저항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의 세기가 세지겠죠. 디귿 맞습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었을 때는 한 개고요. 닫혀 있었을 때는 두 개입니다. 가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문제 없죠. 이거 똑같습니다.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는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변동이 없이 모두 똑같은 전압이 제공될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 조금 26번은 까다로웠고요.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세범 중 1, 2단원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